자,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우리의 사회보험법의 역사에서 네 번째 사회보험법입니다. 한번 총괄해보고 그리고 법 조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용보험을 이렇게 보면은 고용보험은 1993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1995년부터 시행되었던 네 번째 사회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이 법조문을 정리해 보면 대상, 이 고용보험의 대상은 산재보험과 똑같습니다. 원칙은 물론 예외는 차이가 있겠지만 원칙은 똑같은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 이 대상에서 가입자는 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이렇게 그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근로자란 단어입니다. 근로자란 단어. 우리가 법률이 개정되고 정책이 개정되면서 근로자로만 범위를 설정했던 그 범위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근로자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예술인도, 노무 제공자도,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왔던 경기 침체로 인하여 힘들었던 자영업자도. 그래서 종래에는 보통 우리가 실직 근로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주를 같이, 그래서 근로자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영세, 너무 긴 그 경기 침체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예술인도, 노무 제공자도, 그리고 자영업자도 이렇게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입자의 범위가 꼭 근로자와 사업주로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고용보험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마치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다른 것처럼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실직자가 되었을 때 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후적 소극적 치료 성격의 사회보장이지만 여기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적 치료 또는 실직 근로자와 생활 안정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리부터 실직이 되지 않도록 직업 능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끌어가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실업보험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전적, 적극적, 포괄적 성격의 노동시장, 국가 개입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실업급여, 또 육아휴직급여, 또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모성보호급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확대된 개념들이 있지요. 육아휴직급여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등의 이런 좀 더 확대된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도 보통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급여라고 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사후적, 소극적 이런 사회보장 정책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같이 포함되어서 사업이라고 부른다. 실업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정 3자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고용보험도 노사가 준등분담하는 소위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 고용보험료와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지원금 조세, 양자 모두 공공재원 아닙니까? 공공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 운영하는데? 라고 할 적에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 선행학습을 했습니다마는 권리구제의 기회가 있다면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판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재원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전달체계, 근로복지공단과 건보공단도 보시고 그리고 권익구제에 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과정도 같이 정리해서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바로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법 조문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용보험 시행의 목적이 쭉 나와 있는데 당연히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특히 그 실업 후 예방 여긴 예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예방, 실업 후 예방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업 후 예방이나 고용 후 촉진이나 직업능력 개발과 양상은 다 알 수 있지만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 속의 기능 강화도 고용보험의 목적이 되고 뭐 실직근로자 다 알 수 있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고용보험 시행의 목적이라고 한다. 다른 건 다 좋지만 두 가지는 따로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근로자로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자로 시작됐지만 근로자와 사업주에서 근로자만 했지만 이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도 노무제공자도 자영업자도 포함된 넓은 개념의 적용을 넓은 범위의 적용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도 노무제공자도 그리고 자영업자도 모두 피보험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피보험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의 규정은 어디다 두고 있냐면 본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서 근거법이 다른 거죠.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그리고 자영업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의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직도 좋지만 실업, 또 실업의 인정,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착각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없는 상태.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는 실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근로의 의사나 근로의 능력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실업이 아니라 그것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의 인정이란 뭔가? 실업의 인정은 실업의 상태에서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애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업의 상태에서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 설명하냐면 근로의 의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근로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의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구직 노력을 통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근로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과 실업의 인정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 와주시고. 그다음에 보험의 관장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지요. 뭐 다른 설명 필요가 없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업은 우리가 총론에서 이미 봤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하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되겠어요. 노동시장 정책. 그에 비해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보통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바로 사회보장,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회계연도 좋고. 그다음에 재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정 3자 부담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료,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성 조세와 국가가 지원하는 조세.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국고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고의 부담은 조세지. 조세는 공공재원입니다. 다음에 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 공공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기는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것. 물론 완전히 균등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업이 4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업이 4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목적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4개라면 당연히 보험료도 4개의 명목을 거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적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2가지로만 걷습니다. 그럼 왜 2가지만 걷는가?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규정에 의해서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균등분담하되 그 용도는 실업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비용, 산후, 어디 있죠?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원했을 때 연금보험료 지원에도 사용을 하고 다 이 용도를 다양한 용도에 쓰도록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으로 따로 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보험료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보시면 그래서 보험료는 노사가 균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합니다만 자 이것을 소위 공공재원으로 정책론으로 본다면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험료는 2가지로만 목적세이기 때문에 4가지로 거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가지로만 이렇게 2가지로만 걷되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균등분담한다. 용도는 실업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비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용,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 쓰고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도 우리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본인이 희망한다면 당연히 받아주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정부가 75%,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일반 회계에서 75%를 내주고 본인은 25%만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비용으로 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단독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그리고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래서 목적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는 2가지 명목으로만 징수한다라는 것을 어디다 정하고 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그다음에 고용보험위원회.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보더라도 국민연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다 고용복지부 장관 소속에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에 관련된 것도 역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모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대 사회보험 5대 프로그램에는 각각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국민연금정책 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심의위원회 뭐 등등 해서 다 명칭은 다르지만 다 심의위원회가 바로 관장부서라고 하는 장관 소속으로 다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좋고. 그다음에 적용범위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일한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일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뭐 이런 예외도 있다. 그래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예외,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예외, 또 뭐 30평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이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대수선도 제외, 또 자가소비 생산활동 제외, 이런 것처럼 제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적인 적용 범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많은 특례 규정이 있다는 것을 같이 뒤에서 우리가 제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또 역시 말합니다만은 보험의 관장, 또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또 보험료 등의 징수, 이런 문제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의 관장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이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은 역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똑같이 보험료 징수법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고용보험, 산재보험 똑같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적용 대위도 있지만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기본 원칙으로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인도 여기 외국인 근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렇게 했지만 전부나 일부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도 적용 범위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 취득일과 상실은 여러분들이 보강 자료로 보시고,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총론을 할 적에 고용보험 사업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라고 하지 않고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노동시장 정책,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바로 여기 나오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주관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때문에 여기는 자세한 있죠. 여기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위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이 등등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입니다. 자, 여기는 먼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딱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재를 볼 적에 아래에 있는 굵은 글씨로 세부 내용까지는 소용없고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지역고용 촉진,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고용 촉진 시설 지원 뭐 이러한 고용안정 사업도 있지만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사업 훈련 지원, 또 피보험자 등엔 직업능력 개발 지원, 직업능력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 개발 촉진, 직업능력 지원, 고용정보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 구축,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뭐 이런 등등은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한 내용으로 작은 글씨는 볼 것도 없고 굵은 글씨를 한번 일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급여. 여기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사전적, 적극적,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말고도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도 있는데 거기에는 실업급여,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까지 포함한 이런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이 있는데 자 먼저 실업급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나눠본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이처럼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여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구직급여, 여기 참 수급권의 보호가 나와 있군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 양도 금지, 담보 제공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당연히 사회보장 수급권에 하나가 사회보험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여기 꼭 가져가셔야 되겠지요. 여기는 일정 기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직급여 보면은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마지막 이직일 이전, 이 기준기간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그러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실업이라고 하죠. 아까 정의를 실업의 상태에 있을 것. 그리고 책임이 수급권자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 이런 등등의 특징을 가질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쭉 돼 있고, 다음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나와 있죠. 구직급여할 때 마지막 기준기간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때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뭘까? 여기 나오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다를 합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만약에 근로자가 예술인, 노무제공자 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의 인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실업의 인정은 앞에서 정의받죠. 구실업 상태에서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인정받는 것. 다시 말해서 근로의 의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의 인정 정의도 보시고 44조 규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기초일액이라고 하는데 기초일액은 다른 것이 없다면 평균임금으로 한다. 자, 이 내용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급여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다면 급여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된다. 그다음에 급여일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일수는 크게 대기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기하는데 대기기간이라는 것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7일,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7일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 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한 일수가 들는 날까지 120일부터 해서 270일 내 기간, 여기 30세 미만은 120일, 또 50세 미만까지 가서면 10년 이상 피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면 270일까지. 그래서 근로자의 피보험 가입 기간의 피보험 가입 기간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에서 지급을 한다. 다음에 그러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했으면 그걸로 끝나는가? 예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해서도 법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바로 이 연장급여를 여러분들이 별표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모두 누가 고용안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어서지만 여기 나오는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실시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구직급여의 예외로서는 세 가지 연장급여가 있다. 특별연장,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고 또 하나는 상병급여가 있다. 여기 상병급여 나와 있지요. 상병급여 별표하시고 출제 대비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은 안 되지 않습니까? 대기기간이라고. 그리고 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 바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당연히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주면 안 되지요. 그러나 너무나 비인도적 처사잖아요. 아파서 다쳐서 애 낳을 때가 되어서 모든 걸 그들 당연히 원천적으로 형식적 법칙만 적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럼에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여기에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을, 그래서 실질적 법칙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질적 법칙을 적용한 것이 상병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병급여, 그래서 예외, 구직급여의 예외로서는 세 가지의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가 있다. 상병급여를 여러분들이 꼭 정해놓으시고 상병수당과는 구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 그랬지요. 구직급여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그 종 나와 있지요. 취업촉진수당에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가 있다. 여기 이주비가 있군요. 이주비가 있다는 것을 봐줘요. 내용까지는 그렇고 굵은 글씨 제목으로 분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와 사업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도 노무 제공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영업자에 대한 피보험자 실업급여 적용 특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특례는 똑같습니다. 따른다. 동일. 다만 세 가지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조기 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은 제외한다. 여기에다가 중요시하시고 그래서 네 가지는 자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앞에서 나와 있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다 그대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하지만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실업급여 외에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제목 보시고 육아휴직급여가 있고 육아휴직급여 또 그런가 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1개월부터 시작한 날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넘어서면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기간 제한 잘 봐주시고 잘 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금액 나와 있는데 금액은 변동이 있으니까 뭐 액수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의 연장선상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똑같으죠?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을 아무리 마음이 바빠도 시작한 날 1개월 넘어서 아무리 일이 바빠도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아무리 바빠도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죠.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보면은 출산 전 휴가 또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 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를 받은 경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무슨 기준이나 시작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10년, 20년 경력 단절료라고 경단절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이 있더라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 이상, 아무런 제한 없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이런 내용 등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럼 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있고 또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특별 예외 규정으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도주의적 접근 아니겠습니까?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술인도 노무제공자도 노무제공자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다 이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제가 교재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쭉 적어놨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너무 상세하니까 들어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까지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무엇을 제공한다,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한다 이런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예외규정까지 가면 특별예외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정도만 보시고 여기는 그 선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많이 이렇게 넣고 있는데 그래서 노무제공자 피보험자에 대한 다 전부 특별 예외 규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것은 고용보험의 운영입니다. 고용보험의 운영이면 고용보험기금이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 국민연금을 할 적에 국민연금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본인이 희망한다면 받아준다. 그 기간은 1년을 넘지는 못한다. 상한선 1년이다. 이때 그 국민연금 고용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75% 그리고 본인이 2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과 일반 회계 이 세 개의 영역에서 재원을 조달한다. 이때 고용보험기금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까지는 그렇고 어떤 고용보험기금이 그때 등장한 겁니다. 봐주시고
뭐 기금의 용도 다 좋습니다. 그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구제. 권리구제도 우리가 국민연금 할 때 선수학습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5대 프로그램 중에 건강보험 빼고 4대 프로그램은 모두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용보험도 역시 심사와 재심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심사와 재심사.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은 심사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요? 고용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 재심사위원회 아닙니다.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그리고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약간 사소로운 함정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고용보험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세한 내용을 다 법 교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포함을 시켰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 가시면 고용보험 문제가 정책론에서 한 문제, 법제론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될 거거든요. 그래서 빠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용보험 마감인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